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춘추 전국시기 제자백가의 우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자백가의 사상 중에 자신의 평소 생각과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제자백가의 책에 나오는 우원이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들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춘추 전국 시기에 춘추 좌시전 그리고 전국책 같은 문헌을 배웠죠. 그 문헌들을 통해서 춘추 전국 시기의 역사적 배경들을 상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기는 말한 대로 당시에 천하를 제패하는 각국의 유세가들, 왕들, 제후들, 그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가장 많은 역사고사와 고사성어가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사회적 유동성이 굉장히 컸고 종행가 혹은 유세가로 불릴 수 있는 선비계층, 지식인 계층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리고 이전까지 은나라, 주나라의 중심이 되었던 황하 문명, 황하 중심의 지역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중국과 같은 큰 영토로 확대될 수 있는 각 지역 문화가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어지는 기틀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지금도 산동 지역을 노라고 한다든지 산서 지역을 진, 섬서 지역을 진이라고 하는 것은 춘추 전국 시기에 각 국가로부터 그 지명이 유래한 것이죠. 선비라는 계층이 나타나서 각 지역에서 또는 각 시기에 필요한 자신의 학술과 주장을 발표했던 것이 이 제자백가들입니다. 이 선비들, 지식인 계층들은 서로 다른 정치 철학을 주장하면서 학파를 형성하였는데 이것을 제자백가라고 불렀지요. 춘추 전국 시기 제자백가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자유롭게 논쟁하던 현상을 백가쟁명이라고 합니다. 제자백가들이 서로 다투어 울다란 뜻이겠네요. 춘추 전국 시기에 침략전쟁이 잦고 외교적 투쟁이 격렬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풍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인재들은 지식계층이 되어서 서로 다른 자신의 정치 철학을 주장하면서 각각의 학파를 형성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제자백가였습니다. 당시에 한서 예문지에 따르면 이 제자백가들을 대략 10가지로 구분해서 수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가, 도가, 법가 외에도 음양의 논리에 의해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음양가, 겸양을 주장하는 묵가, 명분을 주장하는 명가, 종횡가는 당시 유세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학설이 섞여 있는 잡가, 농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농가,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이것은 소설가입니다. 각각의 제자백가들은 제후들에게 유세할 때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각종 역사고사나 민간고사를 인용하였죠. 왜냐하면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주장 또는 심오한 철학적인 의견들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쉬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백가의 산문은 문학사에서는 제자산문으로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춘추 말기에서 전국 초기에 나온 작품으로는 논어와 노자, 전국시기 중엽에 나온 맹자와 장자, 전국시기 만렵에 나온 순자와 한비자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죠. 제자백가의 산문은 서정성이 짙다기보다는 철학적인 주장과 논리적인 사변에 중점을 두고 있지요. 문학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문장의 논리적인 전개나 구성, 수사학적인 성과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학사에서도 문학의 발전 과정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중국의 고대 사문에서는, 고대 문학에서는 문학, 역사, 철학 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흔히 문사철을 같이 통합해서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백가의 사문에서 문학적인 가치가 발견되는 부분은 이런 점이죠. 인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그 성격이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원고사, 역사고사, 민간고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서사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학적인 면에서 비유, 은유, 대꾸나 대조 등 문장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추상적인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설득력을 지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국 우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원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짤막한 이야기 속에 교훈적이거나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최초로 우원이란 말이 사용된 것은 장자입니다. 이 우원을 성문이란 사전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죠. 우는 기탁한다는 뜻이다. 남이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기탁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원은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탁하고자 하는 의미, 즉 우의가 있는 것이 우원입니다. 우원의 이야기는 비교적 분량이 짧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특징을 파악해서 이론적으로 개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우원이라는 것은 형상적으로 귀납할 수 있는 사고력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고력이 가장 긴밀하게 결합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국 우원의 발전은 제자백가의 발전과도 관련이 되어지죠. 춘추 전국 시기는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정치 투쟁이 격렬해지던 시기였죠. 그에 따라 언어 환경은 점점 더 논리적으로 되고 사변화되어졌습니다. 선비계층, 지식인 계층은 자신의 철학적 관점이나 정치적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 전달 능력을 점점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활용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 특히 우어는 서사성과 교훈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백가의 산문 중에는 우원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원은 철학성과 풍자성이 강한 이야기였죠. 이러한 우원의 발달은 중국 서사문학이 교훈적이고 풍자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자백가는 중국 우원을 어떻게 사용하였을까요? 우원은 자연과 사회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쉽게 이해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원은 본질적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멀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비추어서 나에게 중요하고 가까운 일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고사와 민간고사도 그런 의미에서는 크게 중국 우원의 범위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우원은 또한 그 이야기 허구성에 기대어서 유세가의 신문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한비자의 영린편에 나오죠. 비늘을 거스른다는 뜻이네요. 용은 목 아래에 한자되는 비늘이 있어서 이를 건드리는 자는 죽여버린다. 임금에게도 역시 영린이 있으니 유세하는 이가 임금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으면 거의 성공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임금의 비위를 거스르고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을 영린이라고 하죠.
유재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원과 같이 이야기 허구성에 기대어서 자신의 주장을 조심스럽게 펼 수가 있었지요. 제4백과 산문에서 널리 사용된 중국 우원의 특징을 개괄해 봅시다. 중국 우원은 제재가 광범위합니다. 생활고사, 역사고사, 우스개 같은 것들도 모두 넓은 의미의 중국 우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뜻들은 고사성어로 개괄하고 있지요. 중국 우원을 생각해 보면 동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한 것들이 많지가 않고 일반적인 이야기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우화 같은 것들은 동물과 사물을 제재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리고 우원이 독립적인 문체이기보다는 주장과 학설을 돕는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솝우화와 비견해 본다면 그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군요. 중국 우원은 묵장어 맹자에서 시작해서 장자 때 성숙하고 예술적으로 성취가 더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비자는 전국시기 우원을 집대성했다고 평가되는데 특히 그 중에 저설편은 6개의 대분류 안에 무려 200여 개의 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